줄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계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브랜드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좋은 계기로 오늘 파네라이 행사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 파네라이 시계에 그냥 첫눈에 그냥 반해버려서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파네라이는 이태리 피렌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현재 제조는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처음 1936년에 이태리 해군이 우리 바닷속에서도 깊은 데서도 볼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깊은 바닷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야광물질을 사용한 시계를 만들게 되는데 이 야광물질의 이름을 바로 라디오미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야광물질인 라디오미르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 시계 이름은 라디오미르가 됩니다. 파네라이의 첫 번째 시계 모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파네라이의 라디오미르 시계를 찬 이태리 해군 부대가 영국 해군과 싸워서 이기는 전과를 올리면서 그 당시 시계 매니아층들의 관심을 받게 돼요. 1950년대 이후에는 이 라디오미르 이외에 조금 독특한 디자인의 방수 기능을 가진 루미노르 시계를 개발을 하게 돼요. 이게 현재 파네라의 좀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됐는데 8, 90년도쯤에는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도 하면서 약간 대중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995년에 당시 헐리우드 대스타인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태리를 방문을 했는데 파네라이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게 돼요. 본인도 구매를 하고 지인들 선물로 무려 200피스를 한 번에 구매를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헐리우드의 파네라이 브랜드가 알려지게 되죠. 이때 선물한 지인 중에서 한 명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리고 리치몬드 그룹의 회장이었던 요한 루퍼트가 이 선물을 받게 돼요. 요한 루퍼트 역시 파네라이에 완전히 매료되면서 이 파네라이가 후 리치몬드 그룹에 인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리치몬드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파네라이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죠. 한때는 시계 매니아층 사이에서 롤파 조합이라는 게 유행을 했거든요. 바로 시계 인지도 면에서는 국내 탑인 롤렉스와 그와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만의 히스토리와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한 브랜드가 바로 파네라이라는 걸 보여주었던 유행인데 이렇게 팬덤이 유난히 두터운 파네라이 브랜드의 매니아층 분들을 파네리스티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시계 덕후들을 충분히 매료시킬 만한 매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파네라이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파네라이 전시 한번 같이 보고 오실게요. 자, 여러분, 제가 썸네일에다가 롤렉스 사지 말고 파네라이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롤렉스도 너무 좋은 브랜드고 시계 인지도 면에서는 정말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나라 탑일 거예요. 그쵸? 이 영상에서 지금 제가 담으려고 하는 내용은 롤렉스를 까는 내용이 아니라 롤렉스와 파네라이를 비교했을 때 파네라이를 선택할 만한 파네라이 매력, 이걸 조금 더 주관적으로 제 생각과 그리고 롤렉스를 실제로 착용하신 분들, 파네라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본 그런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이미지적으로만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파네라이랑 롤렉스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번에 보고 온 파네라이를 봤을 때는 파네라이는 섹시해요. 정말 시계가 섹시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시계였어요. 파네라이에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그게 투박하고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볼드하고 약간 큰 사이즈에서도 느껴지지만 그 38mm, 40mm
이런 디자인에서도 그 섹시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오는 조금 남성적인 이미지가 좀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일리로 어떤 게 더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롤렉스의 메탈 시계, 파네라이의 가죽 시계, 이렇게 두 개를 두고 봤을 때 롤렉스는 좀 더 젠틀하고 약간 더 포멀하고 캐주얼에 입었을 때도 약간 그걸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파네라이는 비즈니스 수트에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드웨인 존슨 같은 분이 또 착용을 한 거 보면 그냥 캐주얼에도 진짜 되게 야성미 있고 남성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충분히 연출이 돼요. 그리고 또 스트랩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캐주얼하고 약간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조금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매니시한 느낌까지 난다.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는 파네라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좀 인지도 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롤렉스는 당연히 인지도 탑이죠. 그리고 파네라이는 확실히 아시는 분들만 많이 알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파네라이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모임 같은 데 가거나 조금 차려입은 그런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롤렉스 끼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시계하면 롤렉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겠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갔을 때 샤넬 클래식 미디움 백을 맨 친구들을 정말 여러 명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롤렉스 동창회 같은 느낌? 그래서 파네라이는 많이 흔하게 차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파네라이를 찬 사람을 보면 저는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센스 있다. 시계를 좀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한 약간의 좀 더 매니아틱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네라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시계가 정말 크다, 여자는 못 찰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38mm랑 40mm를 차봤을 때 물론 이건 개인적인 아마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전 너무 여성스러운 것보다 약간의 그런 좀 볼드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예를 들어 40mm라고 했을 때 타 브랜드의, 타 시계 브랜드의 40mm와 파네라이의 40mm는 파네라이가 좀 더 작아 보여요. 이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볼드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실제 미리수보다 약간 더 작아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이 덜하게 착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조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이 되게 크실 것 같은 부분. 파네라이는 가죽 스트랩 교체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렇게 스트랩을 매일매일 데일리로 조금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그날의 룩과 티표에 맞게 바꿔 차면서 연출을 하며 시계 하나로 정말 다양한 룩과 분위기를 낼 수 있겠다는 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 스트랩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스트랩은 놀랍게도 가격이 정말 괜찮았어요. 여러분, 가죽 스트랩이잖아요. 가죽하면 어디죠? 메이드 인 이태리죠. 그 이태리의 가죽을 사용한 가죽 스트랩들인데 와, 저는 그 크로커다일 가죽 스트랩이 육안으로 봐도 가죽 퀄리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50만 원대밖에 안 한다라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크로커다일 더 좋은 브랜드도 있겠지만 그런 이태리의 정말 좋은 퀄리티의 가죽 스트랩을 정말 리즈너블한 가격에 여러 가지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유저들에게는 너무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롤렉스와 파네라이를 조금 고민하실 때 파네라이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제가 느꼈던 포인트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설정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